여러분들, 오늘 옹클에서 화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녹화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주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16쪽이에요. 16쪽 보도록 합시다. 그 야광봉 어떻게 쓰는 거야? 짠! 이렇게 구부려서 꺾으면 빛이 나. 와, 신기하다. 야광봉에서 빛이 나는 것은 어떤 변화일까? 그 야광봉 어떻게 쓰는 거야? 이런 만화가 있죠? 짠! 이렇게 구부려서 꺾으면 빛이 나. 와, 신기하다. 야광봉에서 빛이 나는 것은 어떤 변화일까요? 물리 변화일까요? 화학 변화일까요? 예, 당연히 빛이 나는 현상이니까 이거는 화학 변화이겠죠. 그래서 야광봉을 꺾어서 구부리면 안쪽에 있는 유리관이 깨지면서 형광물질과 화학약품이 섞이고 다른 물질로 변하면서 빛이 난다. 즉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 이건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던 거죠. 탐구활동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어떻게 구별할까? 먼저 물리변화부터 찾아봅시다. 물리변화. 물리변화. 어항에 물이 줄어든다. 이건 물리변화죠. 그러니까 물이 그냥 줄어든 거니까 물리변화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라 봅시다. 면을 삶기 위해 물을 끓인다. 물도 마찬가지 상태만 변화한 거죠. 예, 이것도 물리변화가 되겠죠. 물리변화. 그 다음에 프라이팬 위에서 고기가 익는다. 고기가 익는 거는 물리변화일까요? 화학변화일까요? 예, 이거는 화학변화죠. 그 다음에 채소를 썬다. 썬다니까 이것도 그냥 물리변화겠죠. 이거 물리변화. 따뜻한 우유에 코코아를 녹인다. 그냥 녹이는 거니까 상태만 변화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러면 양초가 탄다. 이런 연소하는 거는 무슨 변화? 그렇죠. 화학변화가 되는 거죠. 화학변화. 그 다음에 소독제로 세면대를 청소한다. 이것도 화학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팬 위에서 고기가 익는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깎아놓은 과일의 색이 변한다. 이 색깔 변하는 것도 역시 화학변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는데 물질이 화학 변화를 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는 것을 우리는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로 변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때 이제 이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식으로 나타낸 것을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물리변화, 화학변화 이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되죠. 화학변화, 색이 변화한다. 아까 사과 깎아놨더니 색 변했다고 하는 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맛이 변화하죠. 예. 그 다음에 기체가 발생하고, 그래서 기체 발생하는 거는 달걀 껍데기에다 염산 뿌리면은 기체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앙금 생성되는 거, 이런 것들은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걸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변화는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고 분자의 배열이 달라지므로 물질의 성질에는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렇게 성질이 변했냐 변하지 않았냐 그 차이를 가지고 따져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물리변화는 물질의 성질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수증기가 됐다. H2O가 H2O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성질에는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은 물리변화라고 합니다. 얼음의 융에 물 분자의 배열이 달라질 뿐 물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이 얼음이 이렇게 따닥따닥 간격이 붙어 있죠. 그것이 약간 멀어질 뿐 변화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H2O, 얼음도 H2O, 물도 H2O, 분자식이 전혀 변하지 않죠. 예. 그 다음에 화학변화, 원자들이 재배열되어 처음의 물질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그래서 이렇게 철이 녹슬었어요. 철이 녹슬었습니다. 녹슨 철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산화철이라고 해요. 산화철이라고 합니다. 예.
요건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한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물의 전기분해 반응적 물질인 물과 생성된 물질인 수소와 산소는 서로 다른 물질이다. 당연한 얘기죠. 물은 H2O라고 하고 산소는 뭐라고 합니까? O2. 수소는 H2. 그래서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물이 이렇게 수소랑 산소로 분해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하고 산소하고 수소는 서로 전혀 다른 물질입니다. 네. 메테인의 연소, 메테인이 타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메테인이 연소할 때 산소하고 반응을 하는 거죠. 메테인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얘는 수증기가 되는 거고 얘는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메테인과 산소를 이루는 원자의 배열이 달라져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탄소와 수증기 H2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겁니다. 둘이 반응을 해서 이렇게 이산화탄소하고 수증기로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써보자. 원자의 종류. 아까 예를 들어서 한 거 지금 생각해 봅시다. H2O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을 분해했더니 수소랑 산소로 됐다. 원자의 종류 봅시다. 물 H2O에서 H 수소죠? 산소죠? 여기서 수소, 산소, 원자의 종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예, 안 변했죠. 원자의 개수. 이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배우겠지만 원자의 개수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질량이 보존이 되게 되는 거예요. 원자의 개수 변하지 않습니다. 원자의 배열 상태는 완전히 달라졌죠. H2O는 산소 안에 수소가 2개씩 결합되어 있는 건데 H2는 수소가 2개, O2는 산소가 2개씩 이렇게 원자의 배열 상태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종류도 완전히 다른 거죠. 물이라고 하는 물질하고 수소랑 산소라고 하는 물질, 완전히 다른 물질로 됐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림은 물질의 반응을 입자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 후 물질의 성질이 변할지 설명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사각형이 서로 결합되어 있고 동그라미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쪽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보세요. 네모랑 동그라미가 이렇게 서로 결합되어 있죠. 짝꿍이 바뀌었죠. 얘는 서로 같은 거? 아니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얘는 네모끼리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다가 얘는 다이아몬드랑 동그라미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완전 결합된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이건 물질의 성질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그래서 반응 후 원자의 배열이 달라지면서 물질의 종류가 달라졌으므로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꿍이 같은 짝꿍인지 다른 짝꿍인지 그걸 보면 돼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변화와 달리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된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전혀 다른? 그렇죠.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그럼 여기 앞에는 물리 변화겠죠? 물리 변화와 달리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성질이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원자의 종류는 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의 종류가 달라진다? 분자의 종류가 달라진다 라고 했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단연 형성평가. 물질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철이 녹쓰는 것은 화학 변화다. 아까 철이 녹슬면 완전히 철하고 전혀 다른 무슨 물질이 된다고 그랬어요? 산화철이 된다고 그랬죠? 예, 이건 화학 변화예요. 물이 분해되는 것은 화학 변화다. 그렇죠. 물이 분해돼서 수소와 산소가 됐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물질로 변했죠. 이것도 화학 변화 맞죠? 물질의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다. 그렇죠. 물이 수증기가 되든 물이 얼음이 되든 H2O가 H2O 됐으니까 전혀 변화가 없는 성질에는 전혀 성질이 달라지지 않은 물리 변화다. 맞는 말이죠. 설탕이 물에 녹는 것은 물리 변화다. 그렇죠. 설탕 달아요. 설탕물 달아요. 성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이런 건 물리 변화다 하는 거예요.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물질이 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메테인, 요건 산소예요, 산소. 그래서 이산화탄소, H2O, 물, 수증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